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는 설 연휴를 맞아서 4거래일만 이렇게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리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20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1.18%를 기록했고요. 전주 1.06% 상승 대비해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오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리츠 수익률은 코스피 상승률 0.19%를 웃돌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지난 1월 달에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의 이제 연방공개시장회의 FOMC 결과는 이제 다소 이렇게 실망스러웠죠. 이제 오는 3월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줄었지만 다만 이제 금리 인하 방향성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 이 미국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도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작년에 그리고 올해 최근까지 낙폭이 컸던 리츠들 중심으로 주가가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이제 뭐 특별한 이벤트라기보다는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많이들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3월달, 그러니까 1월 FOMC에서 3월 피벗 가능성을 일축한 이후에 시장에서는 이어지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또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지표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 나온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경제 지표를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방향성 자체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이제 연준과 시장의 온도차는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몇몇 이제 발언들을 보면 우선 닐 카시카리 이제 미네폴리스 연준 총재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시장의 기대와 달리 올해는 정책 금리를 연 2, 3회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결국 노동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고용시장이 계속 강세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연준이 천천히 그리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도 최근 한 연설에서 이렇게 미국 경제의 튼튼한 체력 등을 고려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고 하반기에 2회 정도 인하를 예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연준 인사들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을 많이 했고요. 반면에 이제 시장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올해 중반 이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그리고 5에서 6차례 정도 125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의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연초에 이렇게 이제 한 3% 후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처럼 이제 연준 인사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인플레이션 둔화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 노동부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수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3% 상승, 기존 수치에서 0.2% 오른 것으로 수정이 됐고 11월 수치도 전월 대비 0.1% 상승해서 0.2% 상승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뭐 이번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 조정인 전월 대비 수치를 연초에 수정하는 작업에 따른 것이고요. 미국 CPI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전월 대비 0.5% 상승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둔화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점은 이제 금리 인하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이 분명합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이제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필라델피아 연준이 실시한 1분기 전문가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가 3개월 전에 예상한 것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뭐 미국의 GDP가 당분간 이제 단기간에 위축될 가능성은 위험은 크게 줄어든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오는 3월에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16%에 그치고 있고 또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60%가 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리츠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6개 리츠가 상승하고 3개 리츠가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리츠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입니다. 한 주간 3.36% 올랐고요. 또 쿠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도 3.28%, 이스 레지던스 리츠도 3.05%, SK 리츠와 KB스타 리츠도 2% 이상 올라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리츠 코크랩은 1.12% 하락하면서 이제 가장 큰 폭으로 이제 내렸습니다. 지난주 상승폭이 컸던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이기도 합니다. 연초 이후 리츠 주가 흐름을 보면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가장 크게 올랐고 8.33% 올랐습니다. 그리고 ESR 캔달스퀘어 리츠, 마스턴 프리미엄 리츠, 미래에셋 맵스 리츠, 신한 서브 T&D 리츠가 이제 상승폭이 컸던 상위 5개 리츠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미래에셋 맵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락폭이 가장 컸던 5개 리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 이후에 상장된 20개 리츠 중에서 유일하게 주가가 2,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리츠이기도 합니다. 그간 이제 골이 깊었고 또 금리 방향성이 명확해지면서 서서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들 외에도 이제 올해 상승폭이 컸던 상위 5개 리츠에 포함된 리츠들을 보면 이제 ESR 캔달스퀘어 리츠와 신한 서브 T&D 리츠가 있는데 이 두 리츠의 주가도 여전히 3,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15일 이후에 기관들이 6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이제 외인들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별 리츠별로 상황은 다르고 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전망에 대해서도 많은 다른 의견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 대체로 주가가 낮고 저평가된 리츠들 중심으로 이 상장지수 등을 포함해서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SK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SK 리츠가 최근에 이제 공시를 했죠. 이제 700억 설 직전에 공시를 했는데 700억 원 규모의 공모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올해 첫 자금 조달에 나서는 건데요. 1분기에 만기가 들어오는 전자단기 사채 3,360억 원을 갚기 위함이고 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전단체 중 일부를 갖고 차입 구조를 안정화시킬 방침입니다. SK리츠 같은 경우에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발행 규모를 최대 1,000억 원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발행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만기는 1년물과 1년 6개월로 나눠서 이 단기물 위주로 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향후에 어쨌든 금리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SK리츠가 이렇게 공모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제 지난 2022년 10월 이후로 처음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SK리츠의 이제 만기별 차입금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전체 이제 총 차입금이 이제 담보대출 2조 3천억 원, 전환사채 1,320억 원, 그리고 전단체 3,360억 원 등 총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올해 만기가 돌아온 차입금이 1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전단체 3,360억 원, 그리고 3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 차입금 1조 386억 원 등 총 1조 3,746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이제 리파이낸싱 이슈를 잘 슬기롭게 해결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 서브 T&D 리츠 관련 소식도 있는데요. 신한 서브 T&D 리츠가 이제 지난 7일에 작년 12월 결산 기준 7기 2023년 7월 1일부터 이제 2023년 12월 31일까지죠. 배당금을 한 주당 140원 지급한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신한 서브 T&D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 12월에 상장한 이후에 매년 6월과 12월 말 기준으로 반기에 한 번씩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리츠고요. 신한 서브 T&D 리츠는 상장 이후에는 4기에 이제 주당 156원, 5기에 주당 160원, 그리고 6기에 주당 150원의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이제 2022년에는 이제 주당 316원을 지급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당 290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때문으로 풀이되고요. 신한 서브 T&D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전체 부채의 73%에 해당하는 1,930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을 작년에 또 편입했기 때문에 8기부터는 배당 개선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롯데리츠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롯데리츠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리파이낸싱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배당 컷이 일어났고 여전히 주가가 이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리츠이고 당분간 이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리츠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또 뭐 최근에 이렇게 연초에 외부의 인사를 이제 리츠 MC 대표로 다시 영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과 호흡하면서 또 이렇게 이 난국을 타개해 갈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리츠인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롯데리츠의 목표 주가 관련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보면 이제 삼성증권의 그간에 이제 2년간 이제 롯데리츠 투자 의견 및 목표 주가 변경을 보면 이제 2022년 5월 9일에는 이제 목표 주가를 7,500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투자 의견은 이제 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2022년 11월 21일에는 또 목표 주가를 5,500원으로 상당히 크게 낮췄고 이렇게 낮췄지만 이제 그 당시에도 목표 투자 의견은 계속 이렇게 매수를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7월 27일이죠. 이때 또 목표 주가는 4,700원으로 낮췄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이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5일이죠. 이때는 이제 이때도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 3,800으로 낮추면서 다만 이제 투자 의견은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2월 5일에 이렇게 이제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3,400원으로 낮췄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매수 의견을 이제 중립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주가가 3,155원인데요. 이제 목표 주가가 3,400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이제 이제 기대치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표 주가 변경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대보다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그리고 리테일 자산의 시장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의 측면에 있기 때문에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마 롯데리츠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비슷한 뷰를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롯데리츠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빨리 전략적으로 뭔가 이제 변화를 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 상장 리츠들 저평가라기보다는 주가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리츠들의 어떤 반등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다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크게 떨어진 리츠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씩 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당연히 주가가 낮으니까 좀 이렇게 오르는 것은 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근데 실은 이제 조금씩 개별 리츠들로 보면 상황은 달라 보입니다.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5개 리츠를 앞서 소개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주가가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투자자들의 어떤 ESR 캔들스퀘어 리츠에 대한 믿음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라는 이제 리츠 어떤 특정한 부동산 상업노동 섹터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캔들스퀘어라는 ESR 캔들스퀘어라는 스폰서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어떤 물류센터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전략을 가장 경쟁력 있는 전략을 꾸준히 이렇게 유지해 왔고, 그리고 IR이라든지 이런 이제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을 봐도 아무래도 이제 CPPIB와 같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CPPIB나 블랙록 같은 글로벌 외국계 투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해외에서 이제 선진 리츠들이 한 사례를 많이 준용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보면 2월 말 정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를 처음으로 컨퍼런스 콜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 한국 리츠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IR과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명확한 리츠들이 너무 떨어졌다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이렇게 너무 그냥 주가가 낮다 보니까 그냥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들 리츠 간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이후에는 또 이렇게 전략이 명확한 리츠와 그렇지 않은 리츠 간에도 차별화되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